오케이. 질문은? 너 무슨 질문할 줄 알아? 아니요. 그러니까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 그지?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를 하고 싶은 다시 사람들한테는 얘기해. 그럼 거기서부터 자르실게요. 지금 여기서부터 자를 거야. 네. 원장님 저희 지난번에 요가 강사 하지 마라 찍었잖아요. 여기 있어. 근데도 그 이후에도 저희가 그 요가 강사 하고 싶다는 사람들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받는데도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말해줘야 되나요? 요가 강사 하고 싶다. 원래 동기부여 강좌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어. 예전에 이거 얘기해 주다가 말려고 했었어. 이거 요가 강사 하지 마라. 앞면에 뭐가 있었냐면 이거거든. 근데 어떻게 유튜브 보다가 그거 본 적 있었어. 그 아줌마 있잖아. 그 아줌마 강사님, 그 김민경 사장님. 그분의 이야기의 동영상에 그게 있었어. 강사를 준비하고 현업에서 강사를 뛰고 있는 이 강사들을 모아놓고서 강사가 되는 법,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이야기한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대충 메모를 하자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지. 강사라는 것은 그러면 너는 무슨 강사를 하고 싶은 거니? 그다음에 강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하다가 시장이 어려워지고 너무 힘들어지면 강사가 제일 먼저 굶어 죽는다는 거지. 이거는 뭐냐면 교양적인 것들이고 생존에 필요 있는 것들이 아니야. 어떤 원료를 사고 자재를 사고 기술진을 사고 이렇게 해서 돌아다녀야 되는 거고 그러다가 어려워지면 관리자를 잘라야지. 근데 관리자 자르기 전에 뭐 해야 돼서 외주에 주면서 우리 내부 직원들한테 해야 되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잖아. 지금 당장 생존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강사부터 자르는 거고 그리고 가정에서는 엄마들 학원부터 끊고 그다음에 애들 학원 끊고 헬스장 안 가도 되잖아. 끊는다는 게 새롭게 등록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안 다닌다고. 식료품을 끊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내가 조금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욕구 자체가 생존이 아니라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을 배우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 배우는 거를 가리키는 사람이 진입하는 곳이 강사인 것이고 말이 되나? 무언가 배우는 곳에서 진입해가지고 그걸 가리키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다 강사잖아. 그래서 학원 강사도 있고 대학 강사도 있고 기업 강사도 있고 근데 그때 그 강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공감이 갔었어. 강의를 어떻게 하는지 강사가 되는 법에 대해서 물어봤잖아. 근데 거기에서 그 말에 대한 것들 이전에 조금씩 그 강사의 직업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강사라는 것은 누구나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무엇을 하다가도 말만 할 수 있으면 오거든. 그래 마이크만 잡고서 전달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무언가 경계가 있어서 들어오면 공무원이 되어서 평생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험을 거친 다음에 이 자격이 주어지면 계속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어느 시점에서도 퇴출당할 수 있고 아예 존재감 자체가 너 들어왔니? 너 나갔니? 이런 게 없는 상태의 시장이 강사란 말이지. 그 중에 한 일부분에 있는 영역이 요가 강사일 수 있고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본인도 이제 그 강사의 과정들을 밟아 나가게 되고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지 알 것이다. 그래서 사내에 소속되어 있는 강사도 있는데 아니면 외부에서 어떤 강의를 자기가 컨텐츠를 갖고 있으면서 누가 불러주기를 바라면서 하는 강사들도 있단 말이지. 근데 아무도 안 불러줘. 그러니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명함을 돌려야 되는 것이고 그 중에 얼빵 안에 하나가 날 선택해주면 은인이 되어서 그 사람의 가서 강좌를 하고 돈을 받고 경험을 쌓고 이렇게 꾸역꾸역 가다가 가는 것들인데 그러면서 무슨 강의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누구는 남자 패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누구는 어떤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한단 말이지. 근데 기업에서 요구하는 니즈는 뭐 사내 예절에 대한 것 아니면 뭐 윤리 경영에 대한 것
아니면 어떤 서비스 마인드에 대한 것, 뭐 이런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뭐 어떤 전문적인 기술에 대한 강의, 뭐 이런 것들까지 쭉 올라가게 되는데 중요한 건 그 강의들을 어떻게 준비해요? 라고 얘기하면 우선 학원에서 말하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강의안을 받아. 그럼 그 대본을 가지고서 읽어. 그 다음에 그걸 프레젠테이션으로 하면서 설명을 해. 요렇게 갖고 가는 거라서 근데 왜 뭐 어쩌죠 이러면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저 강의는 제가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강의예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강의는 남자 패션에 대한 강의예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애들은 어떠한 강의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랬을 때 이 김미경 의사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그러면 그 시청자 아니면 이 관객 아니면 듣고자 하는 이 청취자들이 볼 때 당신이 어떤 강의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대본을 받아갖고 이야기하는 그런 강의를 듣고 싶겠어요? 아니면 그 업계에서 6년, 7년 동안에 남자 패션에 대한 것들을 막 이렇게 연구하고 그걸 판매하고 다시 제품 개발을 하고 그다음 진상 고객한테 팔고 그렇게 하면서 역경을 극복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싶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6년, 7년 동안에 그 업에 있으면서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한 노하우, 기술적인 것부터 해서 경험적인 것부터 해서 그런 사연들과 함께 구현된 엑기스가 나오는 것이고 당신은 말하는 기술 안에서 그 대본을 받아갖고 하는 것들인데 그런 강의를 하고 싶으면 강사는 언제든지 될 수 있으니까 그 업에 뛰어들어서 그 업에서의 최고가 되는 경험들을 하라고. 그 다음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면 그게 먹힐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거든. 그 말만큼 좋은 게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 느낌은 이런 거야. 살 빼고 싶은데요. 그러면 결국에는 살을 빠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잖아. 근데 저 살 빼고 싶은데요. 왔을 때 살을 빼시려면요. 우선 하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해 준단 말이지. 정신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심리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몸의 체질은 이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식사는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고 운동에 대한 것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체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너무 복잡한 거야. 너무 복잡한 거야. 내가 그때 한번 얘기했지만 주식 투자를 하려면 말이죠. 그래서 이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이 가치 투자야. 장기 투자이고. 이런 것들 하려면 내가 94년도 LA에 있을 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만 이렇게 되면서 하루 종일 주식에 대한 것들 이야기한단 말이지. 근데 누군가가 전문가한테 조언을 할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하고 한다는 거 말고 그냥 네가 생각하는 걸 이야기해서 나한테 조언을 해줘. 그럼 그걸 판단을 해갖고 내가 이렇게 할게. 가 될 수 있단 말이지. 그걸 다들 해서 원해서 왔는데 그때 즉각 써먹을 수 있는 팁을 원해서 한단 말이지. 우리는 모두 다 그런 빠르게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탐욕이 있기 때문에 빨리 결과를 만들고 싶으니까. 근데 이 업에 들어왔는데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려면요 이 약을 드셔보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런 애들은 뭘까? 가짜란 얘기야. 그 살을 그 뭐 식사 조절이고 뭐 그런 게 어딨어. 이 약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먹으면 하고 이걸 판단 말이지. 그다음에 안 되면 뭐 본인이 특이한 체질인가 보지. 보니까 없어졌어. 팔았는데 팔고 튄 거야. 뭐 그런 일도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결국에 우리가 탐욕을 부리고 난 다음에 그 탐욕은 상식적이지 않은데 그것들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걸 들어준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사기꾼을 만날 일이 많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강사를 할 때에도 그 김명훈 사가 얘기했던 그런 것처럼 똑같아. 진짜 강사가 되려면 본인이 이야기를 해야 되고 본인이 내적 일치가 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본인은 말도 빠르고 뭐 이렇게 사투리도 쓰고 나이스하지 않단 말이지. 하지만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진정성이 전달되면서 갖고 가는 그 파괴력이 있다 이거야.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분도 좀 편협한 게 있어. 본인이 타고난 끼가 있거든. 노력도 굉장히 많지만 다 그렇게 할 수 없거든. 다 그렇게 노력을 할 수도 없고 다 그런 끼를 갖고 있으면서 친근감을 갖고서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거든. 근데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그 업이 돌아가는 거에 봤을 때 오리지널이 아니면 특별하고 특정하고 어떤 정확한 영역을 구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 이걸 할 수 있는데 얘도 할 수 있어. 얘도 할 수 있어. 그럼 누굴 부르겠어? 오늘 얘 불렀다가 오늘 얘 불렀다가 뭐 이럴 수 있겠지. 그러니까 강사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의 특별한 영역이 될 수 있는 것들로 해서 본인이 오리지널이 될 수 있어야지만이 되고 그 오리지널이 될 수 있는 시간은 각자가 다르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뭐 투잡을 하든 쓰리잡을 하든 매진을 하다가 나중에 적정한 시점에서 나를 불러주는 그 시점과 세상의 시점이 딱 만나는 순간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원론적이면서 근원적인 해답을 줬단 말이지. 근데 그러면 그 말대로 하면은 결국에 본인의 경험이 많아서 그 경험에서 나온 바탕으로 강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강사로 진입하는 시점이 되게 다 나이가 더 한참 많아진 시점이 되지 않나요? 그럼 젊은 강사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있다고 해도 말에 힘이 실리지가 않고. 그렇지. 그럼 요가 강사도 그렇지.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게 있지. 그러니까 내가 그 고사가 뭐였더라? 내가 그 고사를 까먹었어. 좀 있으면 생각나시겠죠. 음, 음, 그 고사가 뭐냐면, 어떤 뜻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이 고사가 아마 마지막에 저기 될 거야. 네 얘기가 맞아. 그러니까 결국엔 그러면은 강의는 어느 정도의 관록이 필요하고 연륜이 필요한 것들인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강의가 있고 아닌 강의가 있겠지. 그러니까 기술적인 강의나 유튜브 촬영에 대한 것, 컴퓨터 디자인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인데 그거를 얘가 16살, 15살부터 했었고 5년 차가 돼서 21살이 됐으면 5년 동안 21살 동안에 그 기술을 매진한 것들이 있다면 40이나 50 먹은 어른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잖아. 기술적인 것들이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뭐 인생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 없잖아. 그렇죠. 근데 생각해봐라. 우리가 뭐 사실 패스하고 옛날에 그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사실 패스해갖고 법관이 된 사람들이 20대 후반이란 말이야. 근데 그들이 50 먹고 60 먹은 사람들을 법복을 입고서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 경험이 없는데. 법과 원리에 대한 것들로 해서 이성적으로 판가름을 하지 그 사람들의 경험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판단할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당하는 사람이 뒤돌아서서 황당할 수 있는 거지. 저 어린애가 이 삶을 얼마나 한다고 우리 삶에 대한 가치 판단을 법이라는 잣대로 해서 내릴 수 있을까? 신뢰성이 없을 수 있지. 근데 네가 나보다 똑똑하니까 그럴 수 있어. 붓다나 뭐 예수님이 깨달으신 게 30대 초반, 40이 되지 않아서 인생의 모든 진리를 갖고 가셨는데 그 다음에 모든 것들에 대해서 꿰뚫으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멍청하게 나이만 먹었다고 해서 어른이라고 할 수도 없지. 이거는 나중에 강사를 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인데 강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것들을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강의 이렇게 얘기한대. 그러면 그 이야기의 구성이 되는 것들에는 전달을 할 때에는 세 가지가 필요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논리적일 것, 그다음에 그게 감성적으로 호소력이 있을 것, 그다음 마지막이 내적 일치가 있을 것. 이 세 가지를 구현할 수 있어야 좋은 강사거든.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아 그렇지 옳지 이치 맞네 도리에 맞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거를 아주 재미있는 예시와 아주 재미있게 사람을 격동시켜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럼 똑같은 문장인데 이걸 읽는 사람하고 명문이지만 그거를 사람 아이 컨택을 하면서 언제 정지를 해야 될지 언제 강조를 해야 될지 딱딱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굉장히 감정적으로 호소력을 느끼거든.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이 논리학으로 발전을 하는 거고 뒤에 있는 것들이 수사학으로 발달을 해. 와 얼마나 표현력이나 자기 감정적인 것들을 뭘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마지막으로 나온 게 뭐냐면 얼마나 내적 일치를 갖고 가느냐 그 부분이거든. 내적 일치라는 건 그걸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하고 있니? 공손함에 대한 것, 예절에 대한 것이라고 얘기하면 네가 그렇게 하고 있니? 양심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으면 네가 그 양심을 하고 있니? 그 다음에 어떤 무언가를 그때 기술적인 거를 이야기하고 있을 땐 난 이것들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수 있었어. 주식 투자를 한다면 주식 투자해서 나 이렇게 부자가 됐어. 아니면 뭐 난 부자가 되는 방법에서 난 부가 이렇게 있어. 그럼 그거를 통해서 내가 내적 일치가 됐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성공적인 것들, 자기가 이룬 것들을 통해서 내적 일치가 된 게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다고. 그래서 강사는 이 세 가지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거를 어린 사람이 하기에는 힘들 경우가 있지. 내적 일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것들은 가능한데 조금 더 위계층이 되는 것들을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지. 그리고 앞에 두 가지는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어. 타고난 것들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그거를 표현을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생동감 있게 상대방의 오감에 맞춰갖고 오감을 받아들이니까 오감적인 신호들을 화려하게 다양하게 넣어줘서 그 사람이 생동감 있게 들을 수 있게 하는 것들. 이 세 가지가 돼주게 되면 강의를 잘할 수 있게 돼. 그러니까 젊은 나이더라도 이 세 가지를 빠르게 개발을 시킨다고 한다면 아무 목표의식이나 어떤 기술적인 연마 없이 세월이 흘렀다고 나이가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이거를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네가 매일매일 1시간 동안에 3년이 걸려 살 일이라면 매일 3시간씩 하게 되면 1년이면 되지 않겠니? 경험이 필요하다면. 그럼 네가 매일매일 6번의 실패를 하거나 6번의 경험을 해서 도전을 했다고 한다면 너는 그걸 다시 6개월로 줄일 수 있지 않니? 그러면 네가 24살이 될 수도 있고 34살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넌 20살에 할 수도 있고 30살에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많이 경험하고 많이 도전하고 많이 실패하고 거기서 많이 극복하고 많은 경험을 쌓아라.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다인데 중요한 건 도전 자체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럼 시도할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모의 투자하는 것처럼 모의 실험이라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고사를 뭘 생각했던 거냐면 이거야. 학철부어라는 고사가 있어. 학철부어. 이게 수레바퀴 자국에 물이 괴어 있어. 거기 안에 있는 고기야. 물고기야. 그 물고기가 수레바퀴 안에 있는데 비가 왔잖아. 물 밖에 나와갖고 있다가 수레바퀴 괜 그 자국에서 이렇게 살아남아서 퍽퍽 물을 먹고 있어. 그러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저기 저 좀 살려줄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야 내가 바쁜 길인데 내가 이 살려줄게. 너 살려줄 건데 내가 여기 지금 급한 일이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저기 갔다가 오는 길에 저 끝에 이 호수가 있어. 이 호수에 있는 물을 쫙 뽑아다가 너를 딱 해가지고 살려줄게. 저 호수까지 갈 수 있게.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 그럼 이 물고기는 당장에 하루는 죽겠는데 얘가 갔다 온 다음에 저 호수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자기를 호수 넓은 바다에 해다 준대. 황당한 거야. 그렇잖아. 그러면 저 요가 강사하려고 왔는데요. 아니면 전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강사가 되려면 말이지 결국에는 자신과의 시간과의 싸움이야. 이 업계는 굉장히 어렵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오리진이 돼. 네가 강의하고 싶은 곳, 그 현장에 뛰어들어서 5년, 6년 동안에 열심히 드라마를 찍어. 그다음에 그 드라마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사람들을 미친 듯이 웃게 해줄 수 있을 거야. 그럼 요가 강사가 되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내가 전에 뭐라고 했니? 요가 강사 하지 말아라. 요가 강사를 하게 되면 말이지. 그래서 네가 사명이 없고, 네가 수행자로서의 그런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오게 되면 남을 흉내내는 대본을 받게 되고 그러한 워크숍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요가 자세의 모양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컨셉 잡힌 요가가 되어서 그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너 스스로 그런 내적 일치가 되어 있지 않고 표현력이 화려하게 경험이 쌓여 있지 않고 아직 논리적으로 요가에 대한 시퀀스나 몸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 그 요가원은 별로 좋은 수업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장이 너무 싫어할 거다. 그럼 초짜를 누가 써주겠니? 그러니까 진입 자체가 안 된다. 요즘에 강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네가 올바른 길로 해서 오리지널이 될 수 있는 요가원에서 숙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서 네가 오리지널을 구현할 수 있다면 그래서 상대의 몸을 보고 상대의 감정을 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거에 따른 요가적인 시퀀스를 시나리오를 짜줄 수 있고 그걸 이 사람한테 정확하게 동기부여를 해주면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내적 이치가 되는데 에너지와 자세를 통해서 관심을 통해서 이렇게 북돋아 줄 수 있는 능력이 되었을 때 그때 요가판에서 살아남는 강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내가 얘기를 해주면서 요가를 하지 말아라. 이 판 들어오면 결국에는 너무 고생길이 원하기 때문에 이 판에 들어오게 한 그 누군가를 원망하게 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지. 김혜수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들어온 사람이 그런 거야. 물고기야. 난 지금 당장에 요 시퀀스가 필요하고 난 지금 당장에 이 시퀀스를 구성하는 방법이나
이거 말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궁금해서 클릭했을 뿐이고 찾아왔을 뿐인데 진정한 오리지널이면 그 업계에서 5년 6년 있어야지 진정한 강사가 진짜 원론적으로 맞다고. 그리고 내가 요가 강사 하지 마라 하면서 이 얘기했던 것도 원론적으로 맞다고. 그렇게 하면 결국엔 너 자신을 속이는 거가 되고 소비자가 되는 수련생도 운동으로 배우면서 적절한 효과 외에 다시는 요가판으로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지. 실망을 하고 나서. 그럼 이 업 자체가 사양산업이 될 수 있으니까 좀 더 좋은 곳에서 좀 더 좋은 공부들을 하고 하라면 된다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그럼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치? 난 그래도 하고 싶은데 그런 애들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의 이야기는 뭘 의미하냐면 결국에는 이걸 통과한 사람. 고니가 누구한테 갔지? 그 평경장인가? 평균자한테 어, 가는데 그 보디가드 그 보디가드 아저씨 셀프판 네. 해갖고 빡 이겼잖아. 그거 그러니까 이기고 간 사람. 그러니까 이제 평경장이 그래 알았어 그럼 너 들어와 내 밑에서 수제자 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그건 뭘 의미하겠어? 넌 독종이구나 할 각오가 되어 있구나. 그럼 내가 이제 가르쳐 줄게라고 시작하면서 시작하는 것들이란 말이지. 그때 뭘 가르쳐 줄 거냐는 말이지. 진짜라고 하면 그러게 뭘 가르쳐 줄까? 뭘 가르치고 싶으신데요? 기억나니? 내가 뭘 가르쳐 줬는지? 저한테요? 음, 저한테 맨 처음이 소리였어요. 저는 음. 음, 그 김미경 강사 거기에 강사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뭐 위로도 해, 이런 거고 장기적일 거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데 그 재밌게 막 얘기하시는데 내가 보기엔 그분의 논리도 괜찮지만 그 수사하기 대단하신 분이야. 졌다 뺐다 하는 것들 그런 끼인데 따라하기가 참 힘들어. 근데 만약에 그게 나한테 왔다면 내가 그 강의를 한다면 그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할까? 거기에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 책을 본다. 책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책에 대해서 쭉 읽고 난 다음에 챕터별로 큰 주제를 놓고 그 큰 주제를 뒷받침하는 소주제들을 보고 그 소주제를 하고 뒷받침하고 있는 근거가 된 예시들을 다 슬라이드화 하듯이 딱딱딱딱 찍는단 말이지. 그렇게 해서 한 10권 정도를 찍게 되면 결국엔 논리적 강의안들이 나오게 돼. 그럼 어떤 강의 요리가 왔을 때 이것과 이것과 이것에다가 요즘 기사가 되는 것들에다가 어떤 영상에다가 이렇게 덧입히게 되면 하나의 강연이 나오게 되고 이것들을 멘틀 연습을 쭉 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해야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이들이 원하는 이 니즈에 대한 말을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이 내가 그때 얘기했던 연주술, 강의에 대한 기법, 수사학, 청중을 대하면서 웃기고 하는 그런 법들, 그런 뭐라고 할까, 그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해. 서로 간에 얼어있던 감정들을 유대를 통해서 공감을 일으키게 한 다음에 하는 것들, 농담도 있고 재밌는 이야기도 있고 아이 컨택도 있고 실사례가 되는 것들을 이야기해 준 다음에 권해주는 것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 작업이 논리적 작업이야. 그러니까 지금 두서없이 얘기하고 있지만 세 가지 논점으로 보면 돼. 요가 강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요가 강사로 해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강사가 되겠다. 그 벽을 넘어서서 정말로 난 이걸 하고 싶다라고 들어온 친구가 있다면 처음에 뭘 해줘야 되냐면 논리적으로 해서 만드는 방법에 대한 머리 쓰는 방법을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는 소통을 하고 어떤 교감을 할 때 오감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 오감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수용 방법과 표현 방법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겠지. 그 다음 마지막은 요가잖아. 주식으로 부자가 되는 법, 컴퓨터 디자인 이런 것처럼 자동차 기술 이런 것처럼 요가잖아. 요가로서 봤을 때 네가 얼마나 내적 일치가 됐는지에 대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잖아. 그게 뭐겠어? 요가에 대한 자세, 빈야사에 대한 자세. 그러면 아사나에 대한 완성도, 그다음에 아사나를 이어가는 호흡의 그 부드러움, 그 동선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그게 얼마만큼 몰입감에서 보여지고 있는지 그런 형상에 대한 것들, 너의 몸매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네가 갖고 있는 그 이런 막 이렇게 멋진 문신들, 이런 거 보면서 내적 일치, 저 요가인이야.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지.
이런 내적인 일치 작업들은 수련과 내적인 일치 작업이 되는 요가 수행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 요가 수행은 많지. 그 내적 일치가 되는 것들이 꼭 요가 수련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법, 상담을 하는 방법, 청소를 하는 방법 이 모든 것들을 몰입으로 해서 요가적으로 해서 수행자처럼 하는 것들을 내적 일치를 시켜야 되는 방법들을 알려주게 되겠지만 그 앞에 있는 논리적으로 시퀀스를 만들어가면서 요가적으로 해서 하는 그 지식들과 거기에서 쌓이고 쌓인 것 중에서 나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로 해서 이렇게 한번 적용해볼까 하는 창조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이 수사학으로 해서 말하는 방법들 이게 돼야겠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지.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계속 말하는 이론적인 그런 것들을 안 한 거잖아요. 그건 언제예요, 그러면?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게 다 끝나고 나서? 어떤 거? 내적 일치? 그 순서가 그렇지. 이렇게 할 수 있어. 봐봐. 일단 물고기를 먼저 살린 다음에 얘기를 하겠다는 건 거잖아요. 그렇다고 볼 수 있지.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아, 물고기를 살리는 방법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물고기가 원하는 물이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후구를 하는 접근법일 수도 있고 난 바깥 하나만 하고 싶어 일 수도 있단 말이지. 그거 가르쳐 주면 되는 거지. 아, 일단 원하는 걸 원하는 먼저?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들인데 체계적으로 본다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을 때 좀 더 좋은 강사가 될 수 있다. 이럴 때 네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이를 초월해서 어떤 기술적인 것 부분이나 역량을 높이게 되면 강사가 되는 거라고 볼 텐데 나이를 떠나서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고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세 가지를 테마로 해서 해야 된다고. 정확하게 넌 논리적이면서 넌 정확하게 이 표현력이 높아져야 되는 거 보면서 넌 정확하게 그걸 내적 일치를 하고 있어야지만이 좋은 강사가 될 수 있다. 근데 대개는 어디에서 간과를 시키게 되냐면 내적 일치 상태에서 요가 강사는 몸매와 아사나 동작과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요가 강사가 될 수 있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고 이것들은 어떤 좋은 강사의 파편적인 조각들에 불과한 거고 이걸 하나로 다 꿰려면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 왜냐면 요가 강사잖아. 요가를 논외로 치고 강사라는 것은 강의를 하는 사람이고 누군가를 설득시키는 사람이고 이 세 가지 요소는 설득의 요소이고 강의 안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요소란 말이지. 누군가를 설득시켜서. 그래서 저 강사가 진짜냐 아니냐를 볼 때에는 저 말이 타당해? 맞는 말이야? 저게 이치에 맞아? 그래야지 진리잖아. 논리적인 거야? 이상한 궤변 아니야? 어떤 특정한 거에만 맞추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일 때는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치우침이 있어서 좋은 강의가 아니야. 근데 그 강의가 박사님들이 하고 있고 20년 동안 30년 동안 그것만 한 사람들이어서 된단 말이지. 되는데 우리가 못 알아먹겠어. 너무 뛰어나서 못 알아먹겠어. 그럼 전달이 안 됐잖아. 그럼 넌 연구자이고 과학자이고 학자이지만 강사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강사는 나를 통해서 이해가 되어져서 그게 너한테 갔을 때 네가 강사의 역할이 되는 것이지 남을 설득하고 그랬을 때 강사가 되는 것이지 난 하나도 이해가 안 가면 넌 강사가 아니라 날 설득시키지 못했으니까 떠버리야. 그런 사람들 많아. 혼자서 막 떠드는 사람들. 강사의 첫 번째 조건은 그럼 전달력인 건가요? 가장 중요한 게? 글쎄 잘 모르겠어. 첫 번째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 왜냐면 그 강사의 말을 이해를 듣는 사람도 있잖아. 이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이거를 얘가 들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생각해봐. 이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가 그 대학의 전공에서 그 이야기를 하거나 노벨 뭐 논문이든 과학의 네이처 잡지에서 있는 그 연구원들한테 이야기할 때 좋은 강사가 될 수 있다고. 업계에서 통용되는 은어와 속어를 다 쓰면서 이야기하는데 충분히 알아듣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초빙을 해서 이야기를 들었는 데는 못 알아듣겠어. 그럼 그때는 이 사람의 표현력이나 이 맞춰지는 레벨의 수준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우리 수준에 맞는 논리적 구성과 표현을 하면서 이야기해 줄 수 없으니까 그래 네가 노벨 평화상이든 뭐 노벨 과학상이든 이걸 받은 사람인 건 알겠어. 근데 우리가 도무지 못 알아듣겠다. 우린 그럼 재밌는 강사를 원해. 대상을 보고
정확한 전달을 할 수 있는 것. 그걸 강사라고 할 수 있네요. 그러면. 그럼 요가 강사로 봤을 때 요가의 궁극적인 목표가 삼매라고 했을 때 삼매로까지 끌어들이지 못하면은 결국엔 전달력이 없는 강사가 되는 건가요? 아니, 삼매로까지 이끌지 못하게 되면 좋은 강사, 위대한 강사가 못 되는 거지만 자세와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팁을 줄 수 있으면 그냥 좋은 강사일 수 있지. 강사의 가는 방향을 잘 알려주기만 한다고 하면. 근데 그때 얘기했잖아. 강사의 단계는 그래서 스피커가 있고 가이드가 있고 컨설턴트가 돼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지를 얘기해 준 사람이 있고 트레이너가 되어서 동기부여를 하면서 적절하게 채찍과 당근을 사용하면서 이 사람 들쑥날쑥하면서 목표가 되는 것들을 이끌어 준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냥 본 하나만 모범을 보여주는 것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것만으로 충분히 이 사람에게 동기부여가 따라올 수 있게 하는 구루가 되는 방법도 있다고 얘기했잖아. 구루가 되는 단계가 있다고 했잖아. 그런 단계일 때 이 모든 다섯 개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강사야. 근데 어느 정도에서 어떤 기술을 구사하느냐인 건데 내가 이해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였지. 결국에 너희들이 스피커나 가이드 단계가 되게 되면 나중엔 AI로 다 대체될 거라고. 동영상으로 다 대체될 거라고. 동영상이라는 것이 영상을 편집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자막과 설명과 그런 것들을 넣게 된 영화와 같은 것이고 영상인 건데 그건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어느 때든 어느 장소에서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꼭 요관에서 보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더 정확한 것들을 클로즈업에서도 자막까지 넣어서도 다른 것과 비교해서도 나온 영상들이 있는데 그 영상들이 수백 개, 수천 개가 이미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수리아 나마스카라 하나만 쳐더라도 바카사나 하나만 치더라도 그 영상에 대해서 철저히 심층 분석해서 나온 영상들이 이미 있어서 내가 정보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스피커나 가이드는 다 죽는 거야. 그때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잖아. 예전에 용산에서 컴퓨터를 졸업하거나 수입상가에서 오디오를 해올 때 그 마진이 100만 원, 200만 원을 먹어도 됐다고. 근데 이제 인터넷으로 정보가 공유되고 나니까 마진율이 10만 원만 더 비싸도 판매가 안 된다고. 요가라는 것 자체가 어떤 부분에서는 신비주의도 있었고 조금 진입했을 때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거 하나만 하는 것도 근사하니까 그 자세한 요즘에 10년 전 영상이나 비디오 봐봐라 얼마나 유치한지 정말 유치해. 그런 것들은 이제 세대가 변하고 정보가 변하고 채널이 너무 다양화되다 보니까 도태되는 것들이거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 스피커의 단계, 가이드의 단계에서 하는 일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 대체되기 때문에 고퀄리티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본인이 부가가치를 많이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그럼 저부가가치가 되는 거고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대체될 수 있는 사양산업이고 레드오션에서 서로 찢어가는 거가 되기 때문에 계속 3만 원짜리 시급 강사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할 바에는. 최소 컨설턴트 트레이너가 되어야 되는 거고 컨설턴트 단계 단계가 되려면 그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왜를 물어봐주고 어떻게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 넌 누구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본인이 그 단계에 대한 수련을 하지 않으면 안 돼. 난 왜 하는 것일까? 왜 사는 것일까? 요가가 왜 하는 거지? 근데 그런 질문들이 없어. 요가의 자세가 되는 것, 방식에 대한 것들을 보고 온 것밖에 없단 말이지. 뭐야, 이게 뭐야? What?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만 하고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였지? 요가 강사 하지 마라 2인데 질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가를 하고 싶어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었지. 준비를 해야 되지. 처음에 준비는 어떻게 되냐면 이 1, 2, 3 중에서 3번은 알아서 하라고. 수련이니까
본인에 맞는 수련들을 하라고. 이제 내가 얘기하는 건 요가 지도자, 요가 강사인데 지도자라고 말하기엔 감이 너무 범주도 크고 지도자라는 건 함부로 붙일 수 있는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선 그건 논외로 치고 강사라고 보자. 그래서 요가 강사라는 것은 요가를 통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강연을 하는 사람인데 이 강연을 하는 사람에서 이 강사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자기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네 얘기를 해봐 라고 얘기했을 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진솔하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꾸며서 나오는 이야기가 되면 끝이야. 그래서 처음에 너희들 들어왔을 때 이야기해 줄 때 오늘 하루 있었던 거 한번 이야기해봐. 그러다가 조금 말이 풀리고서 혀가 좀 풀리는 것 같으면 네가 속에 담아두었던 아픈 이야기나 아니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감정적으로 감동스러웠던 것들이나 어쨌든 속 깊은 이야기를 한번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선뜻 나오지 않게 되면 음악도 깔아주고 조명도 꺼주고 잠시의 시간도 주고 되물어 질문도 하고 그때 넌 무슨 생각을 했니? 라는 것도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자꾸 머릿속에서 꾸미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돼줄 때 그때 진짜가 나오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거를 얘기해 주는 게 나중에 겹치는 얘기가 될 거야. 근데 내가 요가 강사 해라 라는 제목으로 아마 영상을 하나 올리지 않을까 싶어. 근데 요가 강사를 해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아까 내가 메모해놨지. 뭐니? 우리는 누구나 강사일 수밖에 없다. 우린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나 남에게 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는 누구나 다 강사야. 아이한테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고 남편한테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후배한테 내가 있었던 일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오늘 안부전화를 하면서 아버지한테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줄 수도 있단 말이지. 근데 그 이야기 안에서 생동감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무슨 주제를 어떤 감정으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쉽지 않단 말이지. 논리적으로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누구나 강사일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또 다른 요가 행위를 하는 거야. 생각해 본 적 있니? 봐라. 우리가 몸을 사용을 할 때 아사나를 하잖아. 그럼 아사나를 할 때 우리가 되지 않는 자세가 있고 잘 되는 자세가 있어. 누구는 아사나가 너무 잘 될 때가 있고 누구는 아사나가 되지 않는 걸 억지로 해. 그리고 1년, 2년, 3년이 지나고 나면 결국엔 같아져. 그럼 괜찮지. 근데 너 감정의 아사나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니? 생각의 아사나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니? 사람이 특정한 자세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자유로운데 누군가는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감정에도 그게 있어. 희노애락 애호욕이 있고 이 희노애락 애호욕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오행이 되고 오장육부가 되는 것들의 각각 요소에 달라붙어 있어. 그래서 이 감정이 하나로 치우치게 돼 있으면 그 감정에 맞는 장기들이 손상을 입게 된다고. 너무 기쁘면 심장이 녹아버려. 너무 슬프면 폐가 상하게 되고 너무 두려우면 너무 놀래고 신장이 오그라들게 되어 있어. 그런 것처럼 그래서 감정의 아사나라는 건 무엇이냐면 나는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돼. 느낄 수 없으면 그 장기를 쓰지 못하는 거야. 뿐만 아니라 그걸 너무 잘 느끼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과신전과 같아. 손목이 이만큼만 꺾어야 되는데 이만큼 꺾이고 덜렁덜렁하고 있어. 탄성이 회복되어 있지 않고 빨리 회복이 된다고. 잠깐만 슬프고 와야 되고 기뻤다 오케이 하고 딱 와야 되는데 계속 거기에 있단 말이지. 너무 자책을 하고 있는데 자책하는 거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계속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굳어 있는 거야. 그래서 전방경사가 되어 있고 측골이 측만이 되어 있어. 척추가 이렇게 골반이 이렇게 왼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꺾여 있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균형을 이루는 상태가 됐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아사나를 하잖아. 그럼 감정에도 있거든. 감정에도 반드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 그럼 생각에는 사고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고정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거야. 그다음에 고정된 감정 상태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으면 그 기저선이 낮아져 있고 고정된 태도를 갖고 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몸을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계속 쓰고 있으면 거기에 맞게 몸의 균형이 이뤄진 근골 체형이 변화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됐단 말이지. 그러면 아사나 비냐사를 해서 요가로 몸을 건드려서 몸을 균형을 회복한다고 한다면 결국에 감정도 건드려서 감정의 아사나를 통해서 감정도 회복과 균형과 탄성을 회복해야 되고 생각도 유연할 뿐만 아니라 중심을 갖고 있고 체계를 정확하게 선택을 하면 그 체계대로 쫙 갈 수 있는 것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지. 근데 강사를 하게 되면 이 감정과 생각에 대한 것들을 건드는 방법들을 하게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과 생각을 건드는 일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 그건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요가하는데 모양을 계속 꾸미지. 그럼 걔는 끝까지 못해. 호흡을 계속 겉호흡을 하고 있지 끝까지 못해. 몸에 힘을 빼고 있어야 되고 호흡은 속 깊은 한숨부터 나오면서 터트려야 돼. 그러면 생각과 감정을 건드는 아사나를 할 때에는 어떻게 되냐면 진짜 네 생각과 진짜 네 감정을 내는 방법부터 이야기해야 돼. 그럼 마치 이완한 상태에서 깊은 호흡을 뱉는 것처럼 네 머릿속에서 짜집어서 나는 얘기 말고 네 진짜 가슴속에 속 얘기를 얘기해봐. 너의 목소리에 진성을 담아서. 그래서 숨기고 싶은 이야기, 상처받은 이야기, 아니면 자랑스러운 이야기, 그 무엇이든 간에 자신감 있게 속 깊게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내적 일치가 된 메시지 전달력이 나오게 되고 나의 감정을 이야기하면서 풀다가 감정이 정화가 되고 생각을 어느 초점에 맞춰서 이야기해보고 이 초점에 맞춰서 이야기해보고 여러 가지 유연한 사고를 통해서 하다 보면 고정된 관념도 없어지면서 관념이 사라져버리고 진리만 남게 되고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몸이 부드러워지고 회복을 하는 것처럼 감정이 부드러워지고 회복을 하게 되고 생각이 유연해지면서 굉장히 창의적인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모여 있게 되면 기본적으로 토대가 만들어진 거야. 닦는 것들이. 그래서 처음에 너 진입할 때 이런 걸 하고 너도 학철부어 상태였단 말이야. 학철부. 그때 하나씩 하나씩 주는 것들이었는데 그때 내가 트레이닝했던 방법들은 진리를 줄게. 자, 에너지를 받아라. 눈빛을 보면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장풍을 쏴줄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파드말 짜고 1시간을 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나고. 음악을 틀고 조명을 끄고 네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한숨을 뱉고 난 다음에 오늘 하루 있었던 것들 그 사람에 대해서 편안하게 한번 이야기해봐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가슴속에 숨겼던 그 무엇도 나오다 울림이 나오다 스스로 정리가 되거든. 근데 그 리듬을 갖고 하다 보면 가슴속에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편안해지고 후련해지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구라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그럼 계속해서 진솔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게 되는데 이게 나한테 가장 편안한 이야기가 되고 가장 편안한 행위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속 깊은 이야기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지. 그럼 그게 됐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이제 카메라나 무대 앞이나 수련생 앞에 섰는데 왜 다시 구라를 치지? 왜 가성을 쓰고? 왜 인위적인 말을 하고? 왜 내 머릿속에서 떠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억지로 꾸며낸 얘기나 대본을 보면서 이야기하지?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야. 우리 수련생들 요즘 유튜브 한다고 카메라 앞에서 수련하면 어떻게 돼? 호흡이 거칠어지거나 몸의 특징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경직시키면서 자세를 잡으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건 뭘 의미하냐면 카메라 섰을 때 내가 그렇게 되고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우리는 태어나서 누군가의 눈깔이라는 카메라를 대하고 있으면 항상 그 사람의 보여지는 난 누구일까라고 하면서 계속 꾸민 게 있단 말이야. 내 내면에 있는 진솔한 것들을 내면서 참 나라는 것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냥 드러내도 꺼리낌이 없거든. 자유롭고 난 내가 조화가 되고. 근데 가하라는 것은 부족한 상태에서 어떤 열망과 무엇을 충족해야 되는 부족하고 아직 완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얘한테 내가 이렇게 보여지면 어떡하지? 얘한테는 이렇게 보여줘야 돼. 이런 것들로서 감정도 꾸미고 생각도 꾸미고 목소리도 꾸미고 몸짓도 꾸미고 그렇게 어떤 틀에 나를 맞추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내 몸을 계속 하고 있다가 그게 부모님이었어. 그게 선생님이었어. 그게 나의 애인이었어. 그래서 거기에 맞는 특정 자세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틀어져 있는 거야. 이걸 잡아야 되거든. 그래서 요가를 하면서 몸이 좋아지고 감정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안에서 호흡을 터뜨리고 이완을 하면서 몸을 풀다 보니까 감정의 그런 스트레스나 생각의 스트레스들이 조금씩 팅팅 하면서 정화가 되거든. 그게 요가의 맛이거든. 이완을 하면서. 그걸 건드려줘야 되는 거라서 학철부어. 그거지. 빨리 정리해야겠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것들을 2부로 얘기해 줄게. 2부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야. 옛날 영상에 그런 게 있었어. 어떤 꼬마애가 있었는데 내전이 일어난 나라에서 어떻게 했대 폭격을 맞았나라고 아이가 다쳤어. 의식불명 이상이 되었어. 근데 그게 뭐냐면 반군 애들이 있고 정부군 애들이 있는데 막 반군 애들이 막 게릴라 활동하고 그러면서 막 민간인 싸 죽이고 그러고 하잖아. 그런 상태였는데 형이 죽은 거야. 그리고 형 막 부여잡고 있으면서 얘도 상처를 입어갖고 의식불명이 된 거야. 의사가 아무리 살리려고 해도 의식이 일어나지 않아. 근데 중요한 건 수치나 이런 걸 볼 때 분명히 살릴 수 있어. 얘가 살아날 의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의사가 아무리 조치를 해도 이 심장박동과 이 뇌파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직도 이 뇌상거야. 그래서 얘를 살려야 되니까 라고 하면서 그때 의사가 이렇게 한 거야. 생존의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얘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가족도 있고 너무 고통스럽지 않겠냐? 너 힘들면 안 죽고 싶어? 죽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내 주변에 모든 사람 다 죽고 희망도 없어. 그 상태에 내가 무슨 의욕으로 무슨 생존의 의지로 살겠어. 그때 의사가 얘를 일깨운 말이 있는 거야. 뭐라고 했는데? 총을 손에 쥐어주면서 형 복수해야지 라고 얘기했는데 심장이 툭툭 뇌파가 쭉 죽여버리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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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에게는 분노가 동기부여가 된 거야. 형에 대한 복수가 동기부여가 된 거야. 그러면 사람한테는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데에는 반드시 동기부여가 있는데 그게 의식적으로 양심이 깨어나고 인의 의지를 실천해야 되고 참나를 구현해야 되고 깨달음을 추구해야겠다. 그런 거 아니지. 그런 건 위대한 나 같은 애들이 나는 거고 밑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좀 더 예뻐 보이고 싶다. 살 왜 빼고 싶어요? 좀 더 예뻐지고 싶대. 왜 예뻐지고 싶어요? 그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싶대. 그 사람한테 왜 사랑을 받고 싶어요? 당신이 부족해서? 아니,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게 누구겠어? 남편이 아니라 자식이야. 자식한테 인정받고 싶으면 그럴 수 있어.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 그러면 나는 누군가가 배우러 왔을 때 계속 찾다가 그 사람한테 가장 동조가 잘 되면서 이 폐부를 팍 찌르는 동기부여 하나를 찾아. 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할까 이렇게 자포자기 하고 있는 분한테 이런 거지. 나중에 애가 학교 가고 엄마 학교 오지 말라면 어떡할 거예요? 엄마 오면 창피하다고. 내가 그렇게 젖 먹이고 똥기저귀 다 갈아줘갖고 물고 빨고 쪽쪽쪽 거리면서 내 새끼 이쁘다 그랬는데 걔가 엄마 창피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애가 엄마 오지 말라고 하면서 한 게 나쁜 놈이라고 그럴 거예요? 본인이 나쁜 짓을 하셨지. 애가 창피하게 만들었잖아요. 몸 예뻐져야겠다. 그러고 시작을 하거든. 그래서 분노이고 복수이고 아이에게 총을 쥐어준 것은 나쁜 행위일 수 있지만 그 아이한테 생명력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방법은 그거라고 한다면 그러한 자극을 주는 것이고 누구한테는 그게 자극이라고 하면 그걸 주는 것이라고. 그래서 학철부호처럼 내가 고픈 게 누구에게나 있어. 그 물이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저기 있는 거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얼마나 화가 나겠니. 나 강사 요가 강사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살 빼고 싶어요 얘기했는데 살 빼려면 말이지 깨달음을 하면서 명상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미친놈 소리를 듣는단 말이지. 그럴 때는 빼줄게. 너 빼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아니? 라고 하면서 걔 심리 속에서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려야 되지. 가장 갖고 싶은 것들을 건드려야 되지. 그렇게 해서 주게 되면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입문이 떨어지고 나서 진입을 하는 아이한테는 처음 하고 싶은 것은 너에게 가장 두려운 것, 너에게 가장 탐나는 것, 그걸 찾은 다음에 그것 안에서 너의 동기가 움직이게 되니까 그 동기 안에서 방법은 쉬운 것부터
순탄하게 가는 것들. 근데 기술적인 것, 기교적인 것들 그런 거 말고 진정성 있는 것부터 찾아서. 그래서 아사나를 할 때 그 동작을 형상을 만드는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몸에 힘을 빼서 몸의 시원함을 느끼는 것부터, 호흡을 할 때는 우자이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숨을 깊이 내쉬어서 호흡이 깊어지게 하고 편하게 하는 것부터, 감정은 자기의 감정을 편안하게 드러내는 것부터 그게 만트라의 소리로 하면서 진성을 내는 것들인 거고, 생각은 가장 창피한 이야기에서부터 가장 더러운 이야기까지 그 모든 것들, 가장 고귀한 이야기까지 진정성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거기에서부터 강사는 시작할 수 있다. 여기까지.